여러분이 쫓는 안정이 사실은 교묘하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매일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와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득 함정의 진실과 초부유층이 불변의 경제 법칙을 이용해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번영의 환상과 심리 회계. 우리가 왜 가난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가 화폐를 어떻게 잘못 처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는 심리회계, 멘털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돈을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서랍에 나누어 보관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당신은 월급을 영구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연말 보너스는 뜻밖의 횡재,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여깁니다. 바로 이 파편화된 사고방식 때문에 당신은 보너스를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호화로운 휴가에 쉽게 낭비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당신의 이러한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급여 입금 알림이 왔을 때, 예를 들어 5,000달러라는 숫자를 보면 당신은 그 순간 총액을 보았기에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그 돈에 손대기도 전에 이미 그 현금 흐름을 당신의 주머니에서 분할해버립니다. 소득세는 원천 징수됩니다. 이는 당신이 세금을 낼 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만든 천재적인 발명품입니다. 월세 또는 부동산 할부금은 순수입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서비스 구독료, 보험, 신용 할부금은 매월 1일에 자동 이체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현금 흐름 실명, 캐시플로우 블라인드니스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5,000달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실제 가처분 소득, 디스크리셔너리 인컴은 겨우 500달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수준은 5,000달러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당신의 축적 능력은 그 미미한 500달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첫 단계입니다. 이는 당신이 고소득이 부와 동의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2. 디드로 효과와 소비의 소용돌이. 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도 여전히 여유롭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8세기로 돌아가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를 만나야 합니다. 디드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자신의 서재를 머시아 여왕에게 팔고 거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우 호화로운 진홍색 가운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을 입자마자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낡은 물건들이 가운의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책상을 고급 작업대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해진 카펫을 값비싼 직조 카펫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돈을 모두 쓰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면 심리적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이를 동기화하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더 사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21세기에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생활 방식 인플레이션, 라이프스타일 크립입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단순히 저축 계좌에 돈을 더 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걸맞게 구형 자동차를 더 고급스러운 차로 바꿉니다. 하지만 고급차는 더 높은 보험료, 더 비싼 기름값, 그리고 더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요구합니다. 더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면 관리비와 부대 서비스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중산층의 가장 큰 고통은 돈으로 부채, 라이어빌리티를 사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자산, 에셋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아직 벌지도 못한 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로 그들은 감각 없는 물건들의 노예가 됩니다. 3. 파킨슨 법칙과 돈의 증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잔혹한 경제 법칙이 있는데 바로 파킨슨 법칙입니다.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은 업무는 항상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이 재정의됩니다. 지출은 항상 당신의 수입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스스로 증가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편안함에 극도로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사치품이었던 것들이 불과 몇 달만 경험하면 빠르게 필수품으로 변합니다. 10을 벌면 10을 모두 소비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심지어 신용 레버리지를 이용해 11까지 소비하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당신의 새로운 급여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한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부추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구매력의 환상을 판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수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때 당신은 가장 귀중한 것인 선택권, 다음 주에 청구서 납부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히 직장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예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엄두도 못 냅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을까 두려워 직장의 불의에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열정이나 헌신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 기계를 작동시키는 가장 완벽한 연료입니다. 4.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도둑과 기회비용. 은행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에는 실질 이자율, Real Interest Rat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 이자율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입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기간 동안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느리게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 본위제에서 분리했던 1971년 사건을 살펴보세요. 그 이후로 화폐는 법정 화폐, 피앗 커런시가 되었고 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마다 당신의 과거 노동력 가치는 희석됩니다. 바로 이때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50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사는 기회비용은 단순히 50만 달러가 아닙니다. 그것은 50만 달러에 더해 그 자본이 올바르게 투자되었을 때 향후 30년 동안 창출할 수 있었던 전체 복리 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당신이 5만 달러를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률을 내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30년 후 그 돈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의 실제 가격은 당신의 미래 자산인 50만 달러인 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단지 가격표, 프라이스 태그만 봅니다. 부자는 미래 가치, 퓨처 밸류와 잠재적으로 손실된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바로 부와 생존을 가르는 협곡입니다. 5. 거인의 사고방식, 매트릭스 탈출. 그렇다면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인 석유왕 존 D 록펠러에게서 배워봅시다. 그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배당금이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록펠러의 사고방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극도로 심오합니다. 그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1단계 파킨슨 법칙을 깨뜨리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버는지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당신의 자유를 위한 종잣돈, seed capital이 됩니다. 2단계 현금 흐름 자산, cash flowing assets를 이해하십시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돈을 벌어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합니다. 이는 임대 부동산, 기업 주식 또는 로열티가 발생하는 지적 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급여 소득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자본이익은 부를 위한 것입니다. 3단계 강력한 위치를 구축하십시오. 행동 심리학에서 인간은 손실 회피, loss aversion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손실을 2배 더 두려워합니다. 급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이 두려움을 치료하려면 6개월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금, 이머전시 펀드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니라 심리적 보험입니다. 이 돈이 수중에 있을 때 직장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의 자세로 회의실에 들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급여를 협상할 용기를 갖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며 위험 부담은 크지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잡을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무형 자산입니다. 6. 결론, 개인의 능동적 힘면. 궁극적으로 부는 당신이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소유한 시간의 양으로 측정됩니다. 소득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만큼 운이 좋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지적 각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돈이 게임이며 게임의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항상 패자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물건을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미래의 당신을 부양할 자산을 사기 시작하십시오. 복리가 빚을 통해 당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도록 두지 말고 당신을 섬기는 노예로 만드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그 첫 걸음은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행동재무학과 숨겨진 경제법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금융 IQ를 갖추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재정적 자유의 그 너머에서 뵙겠습니다.